안녕하세요. 이장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원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것도 20년 동안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4시간을 네, 절대 쉴 수가 없죠. 24시간 20년. 금봉이 대단할 텐데. 궁금하시죠? 뭔지 궁금하네요. 하고 싶네요. 부모라는 직업입니다. 예, 부모. 아이의 건강에서부터 교육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 연봉도 없는 그 부모 직업. 그거 참 기쁘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박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김춘무 목사님 가정에서 네네.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네.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네. 오늘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오늘 또 목사님 모시고. 그래요. 부모의 역할 그리고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이거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네. 실컷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등학교 5학년 동민이. 학교 생활에 재미를 느끼며 친구들과 뛰놀아야 할 나이지만 동민이에게 학교 생활은 즐겁지 않았다. 새 학년 새 학기마다 선생님은 동민이 문제로 상담 전화를 해왔던 것이다. 새 학년이 되면은 그 동민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동민이가 그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주어지는 숙제나 이런 거 잘 못하고 일기 같은 것도 스스로 못 쓰고 친구들도 없었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학급 친구들뿐 아니라 선생님과도 잘 지내지 못한 채 늘 외톨이였던 동민이. 부모님들은 점점 심각하게 동민이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면에 뭐 부족한 것은 없는데 얘가 이제 종합적인 어떤 상황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렇게 뒤처져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과 조금 약간 특별한 그런 것은 보인다라고.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큰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는데 이제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엔 좀 당황을 했고 우리 아이가 이 정도였나. 적성 검사와 지능 검사도 해보고 그에 따른 치료도 함께 나갔지만 동민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 동민이를 지켜보면서 아버지 김춘무 목사는 자신의 엄격한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됐다. 체벌을 하고 야단을 좀 치고 좀 강요하고 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또 똑같이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그런 식의 대화라고 볼 수도 없었죠. 뭐. 좀 실수하면은 실수를 용납을 좀 안 했고요. 그다음에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특별하게 좀 예의도 바르고 또 학과 공부도 좀 잘 좀 하고 그랬으면은 모범생으로 이렇게 커주길 바랬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모범적으로 커주길 바랐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욕심과는 다르게 부자 간의 대화는 점점 사라져갔고 동민이의 침묵은 길어져 갔다. 엄격하고 무섭기만 한 아빠, 늘 지시하기만 하는 선생님. 동민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내성적으로 변해갔고 급기야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우울했어. 동민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왜 좀처럼 열리지 않았던 것일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고 가정에는 웃음이 사라져 갔다. 동민이 저건 옛날 얘기야, 그지? 스튜디오에 화면으로 보신 김춘무 목사님, 강민숙 사모님, 그리고 아들 김동민님, 동민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생글생글 웃고 네. 뭐 아버지를 절대로 무서워할 것 같지 않은데 네. 저기서 무섭다는데 그 성격도 아버지 많이 닮았습니까? 모습이 굉장히 아빠 닮은 네, 아빠랑 얼굴에.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좀 소극적이고 네. 좀 조용하다 보니까 네. 아들도 그렇게 닮은 것 같습니다. 네. 콩 심은데 콩 난 거죠, 그죠? 근데 부모님도 무섭거나 이렇게 엄하게 특별히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또 자녀 교육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네. 동민이가. 네. 그러면은 학교 다니기 전에 네. 그 전에 어렸을 때 성격은 어땠나요? 집에서 네. 어떻게 지냈어요? 밝게 지냈어요? 어땠어요? 그래서 뭐 특이한 점은 이제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때는 어땠어요? 이 어머니 어땠어요? 유치원 때도 이게 특별하게 문제라고 느낄 만한 건 없었는데 그냥 그 학과 공부도 잘했고요. 수학 셈이 빠르다고 칭찬을 듣고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저희가 문제를 느끼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한 뭐 40-50명 되는 틀 안에 동민이가 이제 돌출 행동을 좀 하고 학습 태도가 좀 나쁘고 적응하지 잘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그렇게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학교도 도중에 갔던 거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너무 엄하게 아이를 키우지 않았나 이제 이런 반성들을 이제 부모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약간 이게 문제가 될 만하다 싶을 정도의 언행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게 부모님한테 있으셨나요? 그 심각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 받아들인 것은 뭐 선생님이 한 분만 얘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그러겠지 했는데 그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꼭 그 한 달 이내에 꼭 전화가 왔습니다. 네. 동민이 지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동민이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좋은지 한번 상담을 원합니다. 그런 전화가 1학년 때 왔고요.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까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그런 연락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근데 그 문제라는 게 학교에서 무슨 말썽 일으키는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네. 의사소통이 잘 안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네. 애가 수줍어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네. 그런 식이죠. 그럼 뭐 네. 질문도 엉뚱한 질문을 하고 네. 그런 질문도. 어떤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총괄평가 문제집을 사와라 그러면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총괄평가가 뭐예요? 하면 이제 친구들이 다 와르르 웃고 뭐 4학년 때 선생님이 외계인이다, 화성인이다 그런 사오정이라는 소리도 들었겠다. 동민이 기억나 그런 것들이? 아니요. 지금 질문한 거 기억 안 나? 네. 아이들이 웃은 거는? 불과 작년 일인데 이제 맏딸 이 위에 동민이 위에 이제 따님이 한 분 계시다 아까 그러셨는데 키우는 방식은 비슷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거의 목사님도 똑같은- 체벌 있었습니까? 예, 좀 몇 번 체벌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번 온화하게 아니 생기셨는데 자연스럽죠. 어떻게 보면 또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적당히 자주는 네. 아닌데 한 번 들면 무섭게 무섭게. 아주 그 뭐 무섭게. 엄친이라는 게 네, 그건데. 아주 무섭게 아빠를 더 자 이제 우리 박필 목사님 또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그렇게 막 심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거의 대부분의 부모의 모습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이제 목사님 부부는 우리 한국 부모님의 어떤 한 유행이라고 일반적 유행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우리 동민이는 이제 다른 아이보다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이게 적극적이고 사실 소극적이라고 그러는데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떤 또 아주 열심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엄한 부모님의 어떤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이제 억압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한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위축되어지고 학교에 가서는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표출 또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학교에서 좀 인정을 받고 싶어서 돌출 발언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또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어지고 예,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인식하시고 뭔가 좀 바뀌어야겠다라고 아마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고 노력을 하셨는데 뭐 어떤 방법들을 실천을 하셨나요, 사모님? 그래서 예. 4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그냥 놔두면 방치가 된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복지사 선생님을 통해서 놀이치료하고 미술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적성 검사를 먼저 하셨겠죠. 예, 적성 검사를 적성 먼저. 검사에 나타난 것은 학교의 선생님이 걱정하신 그런 게 나타났습니까? 적성 검사에서? 네, 약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리라고 시간을 주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그 사람 얼굴을 잘 그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서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 자기 생각을 밖으로 다 그림이나 글로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났고 이제 지능은 평균보다 훨씬 높게 높죠. 전체적으로 다 균등이 훨씬 높게 나와서 좀 놀랬고요, 저희도. 그 영재 교육이 필요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일반적인 언어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억압하는 언어들. 평범하게 만들려고 예. 자꾸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쓰는 언어들이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폐지시키는 언어들이거든요. 네, 네. 위축시키는 언어라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동민이는 좀 더 특출한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님 일반적인 언어였지만은 그것이 좀 더 많은 자극을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자기 이제 표현을 할 수 없는 이제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내성적이 되어지고 소극적이 되어지고 또 이제 자기 마음껏 자기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많은 아이가 되어지고. 딸은 괜찮았는데 아들이 또 약간의 더 상처를 받거나 약간 상황이 달라진 이유가 보통은 부자간이 약간 이제 힘들어지거나 대화가 좀 어렵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그렇죠. 이유가 이제 있나요? 우리가 이제 자녀가 둘이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부모들은 똑같이 대하는 생각하지만은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다른데 이제 딸을 대하는 태도와 또 아들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다르고 또 아들에게는 좀 더 많은 기대를 하죠.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잘해주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좀 더 억압이 되어지고 좀 더 잔소리가 되어지고 지시가 되어지고 명령이 되어지고 부모님 좀 엄격하고 이런 패식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것들이 다 억압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 그런 분노가 표출되지 않지만은 좀 더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청소년 시기가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이제 문제아로서 마음의 분노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성인이 되어지면 또 그런 어떤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뭐 헬기가 많은 사람, 뭐 다혈질인 사람, 좀 그런 사람으로 또 이제 발전돼 가죠. 예. 이 가정의 실마리는 일단 대화로 일단 대화의 어떤 패턴을 바꾸고 또 네, 행동 양식을 좀 바꾸셨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부자관계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먼저 화면을 보시고 또 계속 얘기를 나누죠. 문제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제거를 하고 좀 정상적으로 잘 이제 성장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부모가 먼저 바뀌어 보자. 자신의 엄격한 말투와 체벌, 명령과 지시가 오히려 자녀 양육에 역효과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변화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아빠가 자주 혼냈는데 지금은 잘 안 혼내요. 게임 많이 하면 혼내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만하라고 그래요. 네가 잘하는 거는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수학도 잘하고 집중력이 좋으니까 너가 이런 거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거 살리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시와 명령이 아닌 격려와 칭찬에 동민이는 조금씩 변해갔다. 사랑의 언어와 표현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동민이는 조금씩 말문을 열었고 부자간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따뜻한 교감이 생겨났다. 굉장히 무서워했고 아빠가 동민아 같이 자자 그래도 선뜻 아빠 품에 안겨서 자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아빠가 이렇게 동민아 같이 자자 그러면 얼른 가서 안겨서 같이 자고 굉장히 아빠를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아빠와 엄마의 따뜻한 격려에 동민이의 학교 생활도 활기차게 변화됐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게 된 동민이는 새학년 새학급의 피아노 반주자로 활동 중이다. 참 이 언어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제가 안아주고 같이 이제 대화하는 것이 이제 아주 그 일상 생활처럼 이게 됐죠.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게 된 김춘무 목사 가정에 늘 웃음이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진짜 박수 치고 싶네요. 많이 어떠세요? 안아주시겠죠? 뽀뽀 같은 걸 많이 어떻게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시기예요? 예, 대화도 이제 제가 제 쪽에서 먼저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먼저 이제 말을 걸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갈 때 이제 한 번씩 안아주면서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줬습니다. 해주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제 안아주면은 좀 거부 반응을 좀 일으키다가 요즘에는 이제 안아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이제 안고 또 아빠를 좋아하게 됐고. 말을 붙이실 때 어떤 걸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뭐 말을 붙여야 되는데 뭘 물어볼까 고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제 그 폐쇄적인 언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너 왜 공부 안 해? 그리고 안 해놨으면은 왜 안 해놨느냐? 그다음에 이제 일기를 제 생각으로 이제 못 쓰고 그러면은 왜 일기도 못 쓰냐? 5학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억압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언어가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그 얘한테는 걸림돌 언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아빠하고 거리감을 주는 그런 언어를 썼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쓰지 않고 이제 긍정적이고 얘를 인정해주고 이제 지지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막 오락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그전엔 얘기하세요? 예. 뭐 그만하고 숙제 빨리 들어가. 들어가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게임이 재미있니 조금 하고 너 할 일도 해야지 이제 이렇게 그 부드럽게 표현을 하니까 그 전에는 더 할 거야 그랬는데 요즘에는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100이면 쪽으로. 100, 뭐 대한민국의 부모가 게임 앞에 앉아 있는 아이 가만히 안 놔두죠. 게임기 앞에.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이제 예. 그 우리 사모님께서는 보니까 애가 이제 부모가 이제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그다음에 얘가 확 달라지고 막 기쁠 정도로 달라진 모습들이 생생하십니까? 그렇죠. 네. 많이 밝아졌고요. 네. 학교에서도 그 피아노 반주하게 된 게 뭐 피아니스트가 꾸민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탁 손을 들어서 자기가 꿈이 이겁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러면 너가 우리 반 반주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별명이 피아니스트로 반에서 피아니스트가 통하고. 됐구나. 외계인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달라진 그 영향이 우리 목사님께서 그 생명 언어 학교라는 그 언어 네. 그 순화하고 이렇게 하는 데를 가시면서 그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박필 목사님께서 쓰신 뭐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 기적을 만든다, 뭐 그런 책들을 저도 많이 읽었고요. 목사님도 그거 읽으시면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끼쳤어요.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언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들이 거의 이제 우리 부모님 쓰는 지금 우리 김수 목사님 부모님 쓰는 언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운단 말입니다. 울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 나오는 얘기가 뚝 꺼쳐, 입 다물어, 매 맞아.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기도 얘기도 하고 하고. 말이죠. 예. 어쨌든 우리 이제 울면은 이제 혼날 일이죠, 그게. 그건 잘못된 일이고. 사실은 아이가 우는 것은 아이의 표현입니다. 아이의 말이라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우는 것도 그렇죠. 언어의 하나군요. 예, 언어의 하나죠. 네. 아이들은 아직 이 언어 표현이 아직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울음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자기 필요에 대해서도 또 억울함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자기 언어를 표현하는데 부모는 그것을 혼날 일로, 매맞을 일로 이야기하니까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이제 폐쇄가 되는 거죠. 마음이 다친다 그런 얘기죠. 그 진짜 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 자기 복잡한 감정을 그렇죠. 네, 네. 아직 언어는 단어는 모르겠고 그럼요. 예. 왜 그러니까 그런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얘기할 거죠. 길이 없고 울음으로 나올 수 네, 있네요. 네.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이제 혼날 일로 이야기하니까 왜 자꾸 울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 뭐 머리로 이성은 이해를 안 하지만은 말하자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는 오히려 매 맞는다고 나오니까 부모가 어떤 그런 이제 캡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언어를 잘못 씀으로써 이제 아이들과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좋은 관계 되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바꾸게 되면 금방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민이 굉장히 빠른 변화가 좀 일어났거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금 기꺼이 아들을 위해서 네, 지금 완전히 그걸 바꾸셨잖아요. 바꾸셨는데 그 지금도 지금 훈련 중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언어들을 계속해서 쓰게 되어지면 동민이는 계속해서 지금 말하자면 성장하게 되어지죠. 또 동민이의 재능이나 능력이 계속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고 동민이 앞으로 아마 이런 방송에 나오면 굉장히 이제 말을 잘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하고 또 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아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지금 계속 그런 이제 개방의 언어를 씀으로써 동민이는 그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 변화는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그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이렇게 칭찬받으면 죽방멸치라고 멸치를 하나씩 주는 모양이에요. 아주 쭉빵빵한 멸치를 선생님이 주는데 얘는 학교 들어오면은 죽방멸치 먹었을 때는 지가 먼저 네. 나 오늘 죽방멸치 먹었다 이래요. 근데 그거 없는 날은 엄마가 미리 딱 야, 너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어 안 났어? 딱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예. 그러면 아이는 얼른 아니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너 거짓말이 하지 마. 내가 선생님한테 알아본다. 딱 이거야. 네. 그러니까 애는 항상 그런 게 굉장히 위축되어지죠. 그러니까 예, 예. 거짓말을 또 안 하게 했는데도 예. 거짓말에 대한 거짓말을 한 공포가 있는 것 것까지.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소위 말하는 폐쇄적인 언어입니다. 네. 예, 마음을 이제 억압시키고 능력을 억압시키고 이제 좋은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나오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언어들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오는 언어는 다 너를 위해서야라고 하는데 그게 그래요. 결국은 역효과를 내니 이게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마음을 터놓고 이제 대화의 방법을 바꾼 이 부자의 관계가 얼만큼 회복됐는지 사랑의 대화를 서로 나눴습니다. 영상 편지요? 영상 편지를 준비했거든요. 네. 예. 사랑하는 동민아,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수학도 잘하고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거든. 너도 천재가 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봐. 그러면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큰 사람이 될 거야. 아빠가 요즘엔 별로 안 혼내셔서 좋고 교일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사랑해요. 동민이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네. 예. 땀나? 더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동문이가 말을 잘해요. 원래 집에서 이렇게 사랑 표현도 잘하나요? 요즘 들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기보다
선천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은 얼른 즉각적인 반응을 못 내죠. 마음속에서는 네. 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 선천적인 내성은 아닙니다. 후천적인 내성이죠. 엄격히 말한다면. 내성이라는 게 선천적이라는 게 없을까요? 온체는 하나님이 제가 만드실 보는 때는 견해는 선천적인 내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축을 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성적으로 바뀌는 것들이죠. 우리 동민이도 사실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아주 지금 의사 표현하는 거 보시면 굉장히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 잘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제 그런 엄마 아빠의 그런 정말 그 개방적인 언어를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우리 어린 개방적 언어를 듣게 되어지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이제 이렇게 능력도 나오게 되어지고 자기 어떤 그런 재능도 나오게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선한 것이 있단 말이죠. 좋은 마음들이 있죠. 이런 마음들도 학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민이가 아직 어리지만은 아빠의 그 참 목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성숙해지죠. 그것은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그런 그 개방적인 언어를 듣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밖으로 또 확대돼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 좋은 부모가 이런 거구나. 결국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이런 부분이 달랐구나 하시는 생각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또 아빠가 이제 피곤해 있는데 아이가 왔단 말이죠. 와서 아빠하고 이야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빠들 대부분 저리 가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아이는 이제 그 마음에 실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빠하고 이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지금 피곤하단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우리 이야기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아이가 이제 아빠를 이해합니다. 아, 아빠가 피곤하구나. 근데 피곤하지 않도록 해드려야지. 그렇게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빠에 대한 어떤 적대감, 어떤 아빠에 대한 간격을 느끼는가 하면 또 이렇게 말을 바꿈으로써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아빠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아이들의 상처가 의식적으로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 그렇죠. 쌓이면서 쌓여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죠?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어떤 억압으로 나타나고 또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또 분노로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오늘 어쨌든 이렇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과감하게 변화를 소개해 주시고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정말로 아주 중요한 귀감이 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한 가족이 직접 나와서 케이스를 네, 보여주니까 네. 산 교육이 이런 거지 싶다 싶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 뭔지 아시죠? 예, 이제. 너 자랑스럽다. 너는 난 널 믿는다.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힘이 되죠. 그건 정말로. 그래요. 강압적인 말보다는 제안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해주지 않겠니로 바꿔서 가면 네. 아이들에게 정반대의 감정으로 잘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좋은 거 배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